주주 누나의 200% 수익 내는 투자 기법 대공개. 혼자서는 버티기 힘든 주식시장. 안녕하세요. 주식사주는 보통 누나 주주예요.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주 누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영상은 1월 23일에 올려드렸던 영상 자료에 조금 더 내용을 보강하여 다시 제작한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다시 제작한 이유는 일단 초보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하는지 다양한 측면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다시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많은 종목들을 보면서 각 구간마다 대중이 느끼는 감정들과 앞으로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사실 저희가 너무 많은 분들께 공개하기가 좀 꺼려져서 비공개로 전환을 했던 영상인데 다음에도 생각이 다시 바뀐다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주린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세요. 늘어가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영상의 댓글을 보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지 않고 보신다면 꽤 비싼 강의가 될 것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목표가죠. 제가 목표가를 설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몇몇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차트는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차트입니다. 이 종목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주도주였죠. 조선주, 해운주가 주도주일 때 월봉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 출발해서 얼마까지 갔는지 알 수 있는데요. 2002년 10월에 최저가 1380원에서 2007년에 20만원을 찍고 하락한 종목입니다. 무려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종목이죠. 그럼 밑에 잠깐 코스피 지수도 볼게요. 2001년 9월 미국 9.11 테러가 일어난 후에 주가 지수가 바닥을 치고 2003년 3월 쌍바닥의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장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최저 463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었지만 꾸준히 상승한 모습입니다. 위에 미포조선 차트도 중간중간 일봉으로 보면 2달에서 3달 정도는 조정을 받은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을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단기 매매로만 접근해서 매도 후 보유하지 않는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2002년에 시작해서 2003년에 7,400원입니다. 이 가격에 샀다고 하더라도 매도하지 않고 보유했다면 약 2000% 이상의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하면서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잡았다고 볼까요? 저는 이 종목을 10,000원에 매도하면서 아싸 나이스 40% 수익 대박 이랬겠죠. 근데 이 종목의 꼭대기는 20만원입니다. 그럼 전 20만원 근처에 왔을 때 나 이거 10,000원에 팔았는데 조금만 더 갖고 있을걸 이라고 후회를 하겠죠. 사실 이 종목의 경우 10,000원에 매수를 했더라도 피라미딩을 해서 계속 모아갔어야 하는 종목입니다. 물론 모든 종목을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팔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근처에 가서 팔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시장을 웬만하면 예측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서 있습니다. 시장을 섣불리 예측해서 맞추려고 하다가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을 12,000원에 매도 후 다시 매수하려고 했지만 15,000원이 되는 순간 손이 절대로 안 나가실 겁니다. 물론 프로 투자자나 프로 트레이더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다시 매수하죠. 차트를 보지 못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 차트는 우리가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과거의 차트죠. 본인이 다시 한번 이 차트를 찾아보시고 매도 타이밍을 한 템포 참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당시 영상을 준비할 때 공부 영상뿐 아니라 이 종목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1월 23일이 주말이었고 25일 월요일 현대미포조선의 종가는 48,4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영상을 통해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지금은 100% 가까이 수익 중이실 겁니다. 물론 3월에 관심 종목으로 백곰 선생의 영상에서 현대미포조선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차트를 보시면 IMF 이후에 SK텔레콤은 98년 10월 3만원에서 4만원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서 2년 만에 50만원 가까이 상승하여 엄청난 수익을 보여준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거래하기 위해서 외국인들 중에는 한국에 와서 산다는 외국인들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외국인 한도가 늘어날 때마다 급등을 해서 50만원까지 올라왔었죠. 이게 지금 50만원이지만 그 당시 액면 분할을 해서 500만원짜리가 50만원이 된 거예요. 엄청난 상승이죠. 이 종목도 제가 목표가를 15만원으로 설정하고 들어갔으면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이래도 목표가를 설정해야 할까요? 참고로 SK텔레콤의 경우 고배당주입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매수해 지금까지 보유하면서 배당금으로만 원금을 회수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또한 1월 25일 종가 기준 26만 3천원이었습니다. 현재 3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다음 보실 차트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2013년 8만원대에서 2015년 45만원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본인이 설정한 매도 가격이 있다면 5%의 수익이든 10%의 수익이든 본인만의 매매 원칙을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수익을 냈다는 건 어쨌든 간에 축하를 받을 일이니까요. 저는 초보 주린이 시절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률이 200%가 넘었었는데 꼭대기를 보고 바닥에서 손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종목을 통해서 돈을 잃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냥 아싸 돈 땄다. 아씨 돈 날렸어. 가 아닌 손실을 볼 때는 어떠한 실수로 손실을 보았고 어떻게 수익을 보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제 스승님께서 2014년에 이 종목이 주도주니 매수하라고 하셨으나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올라 보여서 손이 안 나갔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기다렸다면 엄청난 상승에 큰 돈을 벌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책으로만 주식 공부를 해서 손이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엄청나게 오른 후에야 사람들이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이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보실 차트는 OCI입니다. OCI는 2000년에 3,000원대에서 2011년에 65만원까지 상승한 종목입니다. 이게 동양제철화학이었는데 그 당시엔 이 종목을 모르는 사람은 주식시장에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종목만 바뀔 뿐이지 일어났던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고 주식시장에서 떠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에는 항상 새로 생겨나는 초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고수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이 종목을 예를 들면 OCI가 3,000원대일 때부터 대부분 대중들은 이 종목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샀다고 할지라도 1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내고 팔았을 텐데요. 아마도 10만원에서 신고가를 냈을 때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 때문에 주식을 매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6배 이상 상승한 종목입니다. 대중들은 이렇게 10만원대에 비싸다고 매도를 하지만 65만원이 되면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3,000원에 이 주식을 샀다면 지금 이게 벌써 얼마일 텐데 라는 생각과 뉴스에서는 온갖 호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OCI가 엄청난 기업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은 당장 OCI를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에 부채질까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OCI를 찬양하면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주가가 65만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미 주가는 상투를 형성하게 되고 사람들은 떨어지는 주식이 어떻게 할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가는 26,450원까지 빠집니다. 끝까지 끝도 없이 엄청나게 하락하는데요. 이게 바로 주가의 큰 흐름입니다. 지금도 생명을 다하고 떨어지는 주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장기 투자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목은 하루라도 빨리 매도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보실 차트는 대부 시스터즈입니다. 대부 시스터즈도 최근에 쿠키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했습니다. 3,800원대의 바닥을 형성한 주가는 3개월 동안 급등을 해서 16만 원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바닥에서 한순간에 40배의 급등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게임 신작이 성공을 해서 기업의 가치가 현재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해서 16만 원의 쿠키런 성공을 생각하면서 매수를 한다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성공 이후에 가치가 반영된 상태에서 뇌동매매를 한 것입니다.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해놓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건데요. 장기 투자라고 말하는 것은 주가가 수면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기업을 내가 먼저 발견하고 그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대중들까지 매수에 동참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장기 투자지. 고점에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를 하면 맨날 계좌는 마이너스에서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매수를 해놓고는 대한민국에서는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폭락하거나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대부 시스터즈가 추가로 상승한다, 못한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동매매를 하면 손해를 보거나 큰 수익을 올리기는 힘들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만 원대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5배 올라간 주식이니까 엄청난 상승을 한 종목임에는 틀림없지만 내가 그 자리에 매수를 하지 못했다면 다음 종목을 찾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나 현재 주가가 현재 가치보다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사야 합니다. 이미 성공을 다 해버린 주식들을 앞으로 주가 탄력이 우리가 큰 수익을 낼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불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기업이나 대중들의 무관심으로 소외된 종목들의 자산 가치는 크지만 현재 불황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 또한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준화의 관심주를 한번 보면서 주가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의 월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한지주를 일봉으로 보면 아주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지만 월봉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많이 올라오지 못한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에 은행주에 관심을 갖고 본 건 너무나 말도 안 될 정도로 극저평가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처음으로 주가를 매수할 때는 기준금리는 더 이상 내릴 여력이 없었으므로 현재 바닥에 다다랐고 앞으로는 기준금리의 인상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를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만약에 한두 달 정도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 기회를 삼으면 된다는 생각인데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의 끝자락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잠깐의 이익을 보고 계속 하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잃지 않고 천천히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올해 숙련된 투자자라면 주가가 상투에 가까울수록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갔다가 빠르게 나오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런 투자는 잘 숙련된 사람들이 하는 게 좋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도 공개를 해드린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그 기간이 사실상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동생에게도 말한 적이 있었던 말인데 주식 초보자들은 2달에서 3달 정도가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달만 참으면 수익이 날 주식도 당장에 손절을 하고 쳐다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 후회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초보자 시절에 그런 행동을 아주 많이 했었는데요. 좋은 주식을 매수했는데 조정을 받는다면 딱 2개월만 참아보고 지켜보십시오.
물론 자신이 잘 연구해서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 실제로 안 좋은 기업이라면 당장 팔아버리는 게 좋겠죠. 다음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또한 월봉으로 보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야 1,000원대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월봉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큰 상승을 보이지 못한 회사입니다. 실제로 합병을 통한 주식 소각 효과 자체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주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러한 기업이 바닥에서 매수를 했다면 조금 긴 호흡으로 수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매번 5에서 10%의 수익만 보고 매도를 한다면 잘못된 선택으로 기업이 상폐되거나 많은 하락을 했을 때 손절을 못해서 마이너스 50%까지의 손실이 나고 올라가는 주식은 5에서 10%만의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니까 항상 전체 계좌는 손실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구독자분들께서 기나긴 주식 여정에서 실수도 하고 고통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목표점까지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주는 여기서 이만. 안녕.